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혈압도 조금 높고 혈당도 경계라고 하고 배도 예전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 나이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살이 찌고 피곤한 것 말고는 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큰 병 하나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상태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특정 병 이름 하나가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고혈압, 혈당 이상,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을 따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혈압만 조금 높아, 혈당만 경계야, 살만 조금 쪘어.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몸은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은 당뇨와 심장병, 뇌졸중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 상태가 꽤 나빠진 뒤에야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이 왜 위험한지, 몸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몸 대사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팔다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배만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배 나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부 지방은 단순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몸속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혈관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나고 예전보다 살이 쉽게 찌는 느낌이 있다면 몸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복부 비만이 시작되면 다른 대사 문제들도 함께 따라오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다는 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약간 높은 건 흔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계속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은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동맥 경화 위험이 커지고 심장과 뇌혈관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에서는 복부 비만과 혈당 이상까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초반에는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도 미루고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혈관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사 후 심한 졸림과 피로도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 기능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면 심하게 졸리고 몸이 무겁게 처지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은 뒤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 눕고 싶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금방 허기가 지고 계속 간식이 당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식곤증이 심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깁니다. 몸은 이미 대사 기능 이상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혈액 속 지방 수치 이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동맥경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도 조금 높네 하며 넘겨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미 조금씩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혈당 이상까지 함께 있다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몸은 각각 따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운동 부족과 늦은 식사가 몸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움직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몸 대사 기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단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혈당과 지방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 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되고 결국 대사 기능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몸 회복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 피로나 체형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문제가 함께 나타나면 혈관 손상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며 가슴 답답함이 반복되는 경우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손발 저림과 어지럼 같은 변화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노화와 비슷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 대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야식과 단 음식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쉽게 피곤하며 혈압과 혈당이 함께 흔들린다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병이 완전히 생긴 뒤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작은 변화가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